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와 나눠볼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 지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었고, 어제 이제 간밤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에 이제 미국 1분기에 그 기업들의 실적을 깎아먹었던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달러 강세 아니겠습니까? 네. 100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00 부근까지 가던 이 차트가 사실은 5% 정도 조정이 되면서 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한테 좀 안도감을 줬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모자란 수준으로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달러는 한 15%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우리 2분기 지표가 상당히 미국의 2분기 지표가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사실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제조업 관련된 PMI 지표라든가 ISM 제조업 같은 경우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좋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특히나 건설 지출 같은 경우도 한 2.2%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로는 한 0.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었는데 좀 크게 좀 아웃퍼폼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달러 강세에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지표, 그러니까 좋았던 쪽으로 시장이 아무래도 더 눈여겨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 네. 지표 같은 경우에 ISM 쪽에서 집계한 쪽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더불어서 좀 달러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이 9월에 이뤄질 것이다라는 데 어떤 암묵적인 시장에 그런 반응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간 달러화라든가 이제 미국 그 증시의 레벨을 보게 되면 네.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이 좋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시기가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달러 강세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반응, 이 같은 흐름이 그러니까 지속이 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이제 로이터에서는 어제 그 달러 강세의 배경에 대해서 지표가 좋았다. 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도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는 측면, 제조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에 대해서 기업의 체력이 내성이 생겼다. 달러 강세가 있더라도 계속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개념에서 그리고 이제 페드에서 9월 금리 인상설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다. 엔화 대비해서도 계속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 분명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반대되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화가 늘어나면서 오른쪽 차트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네.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14%가 줄어들었다고 1분기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건 달러 강세, 유가 하락이 되어서 상당히 좀 그 제조업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가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제조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다른 변수들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이제 달러 때문에 이제 좀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 좀, 언론들의 좀 시각도 분명히 좀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벌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 시기까지는 달러 강세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6월 FOMC까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6월 FOMC까지는 이러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뭐 바로 그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달러 강세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냥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컨센서스는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분기가 상당히 좀 주안점으로 우리 지금 시장에 좀 형성이 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도 과연 좋을 것이냐, 지표들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좀 많은 가운데서 주가라든가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세의 판을 끝내는 시점이 온다고 올 때까지 오고 나면 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지금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라든가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자체가 어떤 우리의 좌표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대안점으로 두고 있는 이 중국 증시라든지 코스닥 증시로는 꾸준히 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미국 증시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코스피나 대형주 쪽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러 강세 앞으로의 전망 6월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더불어 전략 살펴드렸고요.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중국 본토 시장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 중국 본토 지수, 본토 주식 MSCI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장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MSCI 우리가 기대를 해도 MSCI EM 지수로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 수많은 돈들이 중국이 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만큼 이제 외국인 자금이 어쩔 수 없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상당히 확실히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FTSE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만든 그 지수 자체에도 중국 그 상해 본토 증시를 편입을 시킨 지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원화되는 체제로 가져간다라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지금 MSCI EM 지수 편입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에는 좀 수급적인 이유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중국 증시 자체에 어떤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으로서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외신 쪽에서는 어떤 가능성 확실히 좀 점치고 있을까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가 상당히 인덱스 측면에서는 거의 후진국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포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신에서는 중국을 좀 싫어합니다. 중국을 진짜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확실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후진국 같은 포션을 취하고 있어서라고 얘기한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지수에 어떤 폄하하는 부분인 건가요? 어떤 부분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회계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전혀 더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성장률에 대한 발표도 중국, 인도, 다 못 믿겠다. 외신에서 자꾸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내고 있는데, 글쎄요, 좀 그런 부분에 좀 신뢰감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신들,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좀 바라보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지. 일단 그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위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제 상하이 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포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맨 이제 밑에 이제 휴준이라고 해서 심천지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는 지금 미국 지수 두 개를 시장 두 개라고 3위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네. 심천 같은 경우에도 7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거래량도 상당하고요. GDP 포션, 그러니까 GDP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24.5%,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저 중국이 15.2%인데 인덱스는 미국이 51%고 중국이 2.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괴리도가 너무 크다. 물론 지금 EM 지수에 편입이 돼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홍콩 지수로 다 홍콩에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토 시장들이 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기존 규제, 그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이렇게 철폐하고 자본 시장을 개방을 하고 이제 위안화 위상을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꼭 이번에 지수 편입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외신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폄하하면서 비난을 했다곤 하지만 네. 결국엔 그런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MSCI 편입이 상당히 또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글로벌의 어떤 확실한 자금들이 중국 증시에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맞아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된다면 혹은 그 같은 시나리오를 두고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별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되면은 좋은데요.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가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자금들의 한도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리밸런싱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FTSE 지수의 뭐 편입 아닌 편입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압박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번에 미국이 그 AIB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삐져 있습니다. 중국한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그 방해 공작을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FTSE 같은 경우 그냥 좀 편입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편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편입이 되기 전까지 지금 지수가 6.5%가 빠졌다가 어제 급반등, 4.58%를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이러한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 결정 이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한번 우리가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은 합니다. 6월 달은 중국에 수능이 있는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자기 그 자녀들 공부하는 데에다가 열을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중국은 전통적으로 6월 달이 되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경제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럴 때는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증시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바 이게 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르스 감염자가 3차 감염자가 발현이 됐다는 측면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싫다면 중국 증시에다가 포션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외신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편입 결정 이전에 좀 단기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전에 또 6월에 하필이면 이제 중국의 어떤 입시 제도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좀 상승에 어떤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서 포션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다음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산의 골드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조업이 한때 우리 경기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최근에는 수출주가 부진하면서 또 중국의 제조업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 철강주가 상당히 좀 부진한 양상을 띄어왔었는데요. 네. 최근 중국의 철강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재편되게 되면서 우리 국내 철강주도 들여다봐야 될 시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름만큼 무거운 철강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금산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